트럼프는 이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2주간의 군사작전을 선택할지 아니면 외교의 여지를 남겨두는 제한적인 공격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중 어떤 일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전략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트럼프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가 정치적으로 더 타당해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이란이 세계를 상대로 진 두 가지 지렛대는 군사적으로 매우 심하게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입니다. 만약 그가 미사일을 제거하는 이 주 계획을 선택한다면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그가 캐시름 섬 점령 시도와 결합하는 것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곳이 이란의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초크 포인트를 통제하는 이란 영토이며 본토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분명히 전략적이며 이란이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자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든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야코브 씨,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휴전 시도와 제안이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겨냥한 2주간의 집중적인 작전, 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의 미사일 전력 대부분이 제거됐다는 약속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봐왔으니까요. 핵 위협이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미 중부사령부의 대통령에게 제안을 할 때 그것은 다양한 종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제안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제안을 보여줘 라고 말하면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민간 선박을 괴롭히고 테러하는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테헤란이 매우 제한된 능력을 아주 비대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보트 몇 척으로 유조선 몇 척을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2주에 한 번만 해도 보험사들이 알다시피 매우 높은 보험료를 매기고 석유의 흐름에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원하는 것은 오직 석유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미국 가스 운반선이 드론 공격을 받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라크의 민병대를 동원해 사우디 아람코의 석유와 가스 시설을 공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표적이 석유 관련이며 미국 군사 표적만 예외지만 그곳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란의 목표입니다. 이란은 유가와 석유 시장을 지렛대로, 비대칭적인 지렛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가장 취약한 맞아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 헛된 노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목표를 바꿔서 예를 들어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경제 봉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또는 반대로 그가 그 정권에서 타격 가능한 모든 대상에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명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는 매우 불분명하고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어떤 능력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전히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적 개인 문제로 이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국제사회가 이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오만,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까지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걸프 국가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는 데 동참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그게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가능한 선택지 중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나토, 유럽과 화해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어 보이고 성격상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인도가 동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간섭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의 전면적인 국제 공조를 이루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코프가 오를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하디스트들은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기본적으로 4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항복, 소모전의 지속, 끝장을 보는 전쟁. 이것은 2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본 것이 아닙니다. 또는 완전한 육상, 공중, 해상 봉쇄입니다. 정말 이번엔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걸까요? 그리고 영구적 해결책 시나리오를 실행한다면 전 세계 대중과 시장이 제한된 기간 동안 경제적 고통이 있을 것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항복하지 않는 한 이를 피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야코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중간 시나리오는 경제적 고통을 포함하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은 설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모든 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전 질문에 대해 저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핵과 미사일에 대해 더 큰 성공을 거뒀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2,000개의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서방은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은 내용과 반대입니다. 또한 올해 전쟁 2단계가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가 1년 전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한 주장과도 다릅니다.